일단 요실금 아시잖아요. 예. 수면이 그냥 사실은 굉장히 요즘처럼 추워지는 날씨에 이렇게 요실금 증상을 좀 호소하시는 분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로지 소변으로만 수분을 배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좀 많아지고 몸이 경직되다 보니까 방광도 약간 수축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특히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는 중년 이후의 여성의 약 40%가 앓고 있을 만큼 아주 흔한 질환이긴 한데요. 자, 이러한 복압성 요실금의 가장 큰 원인은 골반을 받치고 있는 골반 바닥을 이루고 있는 이 근육과 인대들이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자, 우리가 배꼽 아래 여성들은 손을 딱 올려놓으시면요. 맨 앞에 방광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궁이 있고 그 뒤에 직장이 있어서 이렇게 세로로 서 있죠. 중력이 잡아다닌 것을 이렇게 받치는 것이 바로 골반 기저 근육들이거든요. 골반 장기 탈출 중이라는 것이 바로 골반 장기, 아까 얘기한 방광, 질, 직장들이 이렇게 주저앉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 중에 10명, 15명 이렇게 출산하신 분들은 이런 골반 기저근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왜 밑이 빠진다고 하는 분들이 네네. 바로 이런 경우거든요. 또한 이 골반 기저근의 강력한 효과가 요도를 수축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탄력이 떨어지니까 요관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변이 새겠죠. 네, 그래서 요실금까지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여성분들 중에 요실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주변에 너무 많이 계시던데. 너무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어떠십니까? 저도 주변에 요실금으로 고생하는 우리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네.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못 느낀대. 맞아요. 약간 창피스럽기도 하고 이러니까 다들 말을 못 하는데 네. 암암리에 전부 다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할 고민이 엄청 맞아요.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예. 요실금이 정말 그야말로 삶의 질을 맞아. 정말 떨어뜨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겠어요. 탄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있는지 챙겨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부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무릎인데요. 무릎에 탄력이 떨어지면 인대 손상이 올 수 있다. 이제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을 이제 하지 관절의 3대 관절이라고 하죠. 예. 걷고 앉고 그다음에 서고 달리고 할 수 있게끔 해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마운 관절인데요. 이 관절이 안정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대인데요. 이 관절의 주요한 구성 성분인 인대는 이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이 밴드와 같은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관절이 움직일 때나 인대가 완전히 튼튼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인대가 약화돼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관절이 쓰여질 경우에는 손상받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한 예를 들면 발목이 삐끗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인데요. 발목은 우리가 살면서 그냥 자주 삐끗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진료를 보다 보면 그냥 또 삐끗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어이없는 그런 자극에도 그냥 쉽게 삐끗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그냥 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대도 다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연골도 다치고 골절도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수술장에 들어가 보면 인대가 우리 속옷에 고무줄인데 그게 이렇게 탄탄하지 않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좀 튼튼하게 해주거나 덧대거나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예. 발목 관절 말고 이제 제가 또 무릎 관절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릎도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안정성이 중요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한 70%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돼 있고요. 그 뒤에 후방 십자인대 안쪽 바깥쪽에 이제 내외측 측부인대가 있는데 무릎이 앞뒤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넘어지거나 뒤틀리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 인대들이 파열이 되죠. 근데 인대만 파열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연골도 손상되고 또 골절이 또 생기게 되면서 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못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골 손상을 입게 되면은 또 뭐가 문제냐면 이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발목처럼 무릎 불안정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움직일 때 이 관절, 연골들이 손상되면서 퇴행성 관절이 빨리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이든 무릎이든 우리가 손상을 받았는데 이게 예전같이 심상치가 않다. 뭐 열감도 나고 붓고 멍도 발견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꼭 병원에 가셔갖고 정확하게 진료받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손상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